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직계세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납입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 단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납입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본인 자금을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입금한 것인지, 또는 ISA 만기 금액을 입금한 것인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 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본인 자금을 입금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돈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계좌에는 연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작년 2022년에는 고소득자나 50세 이상 납입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나 나이에 구분 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13.2%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연금계좌에 똑같이 900만 원을 납입한 사례인데요. 세 가지 모두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 IRP에 2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6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IRP를 포함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되므로 이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8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한 금액의 900만 원까지가 한도이므로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6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퇴직금이 무엇인지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이를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며, 이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원도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퇴직금으로 분류되지만, 임원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있어 전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연금 수령의 요건 중 하나인 계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 가입일 5년 이후 수령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러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일시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의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더라도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만 내면 될 뿐이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뒤로 미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세전 퇴직금이 100이고 퇴직소득세가 10인 경우 이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납부 없이 퇴직금 100이 그대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반계좌로 지급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전 퇴직금 100에서
퇴직소득세 10을 뺀 세후 퇴직금 90이 일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이 세후 퇴직금 90을 60일 이내에 IRP로 전부 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당초에 냈던 퇴직소득세 10이 IRP로 환급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전부를 입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부만 입금해도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만 과세이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할 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두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입하는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별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용재원이 증가하여 투자의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향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 3.3에서 5.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공제 기본 한도인 900만 원과 별도로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약 118만 원의 세액공제만을 받았다면 ISA 만기 금액을 전환한 경우 추가로 약 39만 6천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머지 전환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예를 들어서 IRP에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ISA 만기 전환금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향후 인출할 때 과세 제외됩니다. 또한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다른 해에 납입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다른 해에 추가 납입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납입 단계에서 알아야 할 기타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시에 IRP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향후 인출할 때 따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당초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은 게 없으므로 과세되는 거 없이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을 다른 해에 세액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에 납입한 해에는 9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해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1,800만 원을 IRP에 입금해서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연도에 별도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금 전환 요청을 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최대 1억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주택 고령 가구가 종전주택을 팔고 그 종전주택의 양도가액보다 저렴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이 차액에 대해 최대 1억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입 한도만 늘어난다는 점에 주의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에서의 운용재원 증가로 투자 복리 효과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고,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향후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3.3에서 5.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연금계좌의 납입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납입금의 종류가 개인 부담금이라면 납입 시점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전환 요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납입금의 종류가 퇴직금이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당장 징수하지 않고 추후 인출 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 이연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만기 전환금을 납입하면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관계없이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때 어떤 과세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납입한 자금을 운용할 때 어떤 과세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